3번. 조직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조직이 번성하고 생멸, 살고 죽고 하는 거가 스스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환경. 자, 다음 쪽에 보시면은 환경 적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맨 꼭대기. 동그라미 2번에 그게 핵심적인 건데요.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즉 조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게 환경이라는,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결정론이죠. 자, 이거는 그래도 조직이 환경 상황에 적응을 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조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게 환경이 그렇게 한다. 자, 그 밑에 특징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 조직이 아니라 군락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여러 조직의 집합체 군락으로. 그런데 그 군락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동형성의 원리에 따라 형태가 다 비슷해진다는 거죠. 배태성, 동형성. 비슷비슷한 형태가 비슷비슷한 조직들로 만들어진 어떤 군락이 생긴다. 그걸 동형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유사 조직군, 그게 환경적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환경적소. 노량진에 공무원 수원가가 이렇게 노량진에 형성이 돼요. 여기 고시원, 학원, 뭐 서점, 뭐 식당 많이. 또 신림동이 조금, 대구에도 좀 있고 부산에도 좀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무원 수험의 메카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노량진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해서 성공하려면 여기 와서 해야 되고, 공부해서 합격할 가능성도 여기 와서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 청와대 뒷산에다 야심적으로 학원을 하나 탁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날 문 닫습니다. 거기는 환경 적소가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런 조직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실리콘밸리. IT 집결되어 있는 용산, 테헤란밸리. 뭐 이런.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어떤 행동과 그런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유유상종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직들은 형태가 서로 비슷해져야 돼요. 형태가. 저쪽에서는 연강반 10일간 하는데 강의를 10만원 받는데 우리만 50만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사한 어떤 조직군, 이걸 환경적소라고 해요. 이 환경적소가 강하고 튼튼한 상태에서 이 속에 자기가 조직이 편입되어 들어가 있어야 안정되게 생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은 청와대 뒷산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여있는 이 공간의 형태들이, 조직들이 전부 동형이에요. 동형. 벌집 같은 정육각형 전부 동형이라 해요. 따라서 제도적 동형성을 일명 배태성이라고 합니다. 배태성. 같은 말이에요. 동형성 이퀄 배태성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고립된 채 조직은 존속할 수 없다. 뭐 어딘가로부터 잉태된다. 태어난다.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게 배태성이에요. 배태성 이퀄 동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조직의 형태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적소,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낸다. 이게 조직군 생태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능동적으로 조직이 뭐 대처를 한다든지 뭐 고립된 채로 존재한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 전략적 선택이론을 한번 볼까요? 전략적 선택이론. 430조, 429쪽 맨 아래 로마 7번 요거 전략적 선택. 이거는 이런 이론들하고는 좀 판이하게 달라요. 전략적 선택 이론은 맨 꼭대기 세 번째 줄, 조직이 스스로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옆에 뭐 볼집이 육각형이라 해서 자기도 육각형이 될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한, 그렇게 해서 선택한 구조, 전략, 이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이 구조나 전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삼각형 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삼각형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날개 보시면요, 신발 한 짝 놓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외지에 이제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갔다가 자기 방학 때 자기 시골에 오면서 이제 기차를 탔대요. 기차를 막 플랫폼에 타려고 하는데, 타는데 기차가 스르르 떠나고 자기는 올라타면서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위에 이 신발이 놓였어요. 근데 그걸 내려가서 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어요. 기차가 이미 스타팅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한쪽은
한 짝은 저기 떨어지고 한 짝은 자기가 신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갔겠죠. 그런데 그 순간 어린 간디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 신발은 못 쓰는 신발이 되니까 차라리 내가 저걸 주울 수 없을 바에는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저기다 빨리 던져놓으면 가난한 누군가가 저걸 주워서 신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상황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신발 한 짝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 던졌어요. 나란히 놓이도록. 그러니까 이런 게 상황이나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간, 구성해 나가는 그런 그게 전략적 선택 이론이에요. 어떤 학생이 이 신발 보면서 선생님 이 신발 진짜 간디가 신었던 신발이요. 이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하나 올려놓은 거죠. 무슨 이게 간디 신발이었겠어요. 자, 이런 게 전략적 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거는 환경이나 상황이 조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 관리자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 세 번째 줄 따라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한 구조가 바로 혈족 구조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426조 로마 4번, 5번 이건데요. 이제 요거 이제 남았는데요. 이제 요건 이제 잘 좀 아셔야 돼요. 대리인 이론하고 거래비용 경제학. 자, 여기서는 대리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여기서 말 그대로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 1970년대 중반에 생긴 이론입니다. 필기노트는 91쪽의 아래쪽이에요. 91쪽 하단에 보시면 두 이론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70년대 중반에 요거는 윌리엄슨, 거래 비용은 요거는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젠슨, 맥클린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건데 윌리엄슨 좀 아셔야 돼요. 사람 이름을. 근데 여기서는 대리 손실, 즉 에이전시 로스라고 하고 여기서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우리 조직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왜 실패하는가? 대리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첫 번째 줄 시장 경제학적 관점을 조직 이론에 도입을 하여 두 번째 줄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 공부할 때 처음에 시장 실패 공부할 때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은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 맨 아래 의의 1번 젠슨 맥클링 보시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든 경제 주체는 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대리인으로의 서로 계약 관계예요. 보험사, 가입자, 그다음 변호사, 소송 의뢰인, 심지어는 정부도 국민과 관료, 이것도 주인과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보험사 같은 게 주인이고 가입자가 대리인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이걸 이제 정부에다가 응용을 하게 되면 정부도 마찬가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이나 관료는 대리인이에요. 그럼 일선에서 행동을 실제 하는 사람들은 다 대리인이고 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떠안거나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보험금 지불하고 책임지고 국민이 손해를 다 떠안게 돼요. 근데 이들 간에 서로 계약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관계. 주인이고 대리인 간에 계약을 이제 형성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대리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리 손실은요 사전 손실이 있고 사후 손실이 있어요. 왜 이런 게 생겨? 대리 손실이라는 거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 일종의 비용, 손해인데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경제 주체는 전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이득만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예요. 속고 속이는. 시장의 모든 경제 주체는 다 이기주의자니까요. 사전 손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 자격 미달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역선택. 대리인을 잘못 선택하는 거. 애드버스 실렉션. 사후 손실은 도덕적 해입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나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모럴 해저드. 이게 왜 생기냐면 정보 격차 때문입니다. 주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훨씬 더 능력과 정보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인이 대리인을 잘 모르고요. 국민이 잘 모르니까 전문 행정가를 뽑아서 행정을 맡긴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로 진출하는 이것도 국회의원들도 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런데 이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격차, 특히 주인이
자기보다 정보나 능력 면에서 우월한 대리인을 잘 모르니까 감시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 속아서 역선택을 당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3번에 결론은요.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를 균형 있게 나눠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그 방법이 우리 정부에서는 정보 균형화. 그래서 정보공개제도,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 보고제도에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많이 줘서 주인이 대리인을 잘 알고 감시 통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항상 대리인은 도둑놈이고 주인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권한을 많이 주거나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다 탐욕이 강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불신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많이 주면 안 되고 감시 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제하는 방법도 3번 충분한 인센티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높은 연봉을 주고, 아니면은 깎고, 자동차 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 할증하고 사고 안 내면 할인해주고, 뭐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돼.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이게 바로 주인 대리인 이론인데, 원래는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1970년대는 이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지만 1980년대